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걸로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5,800선을 뚫었습니다. 경제 동향 두루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동향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원이 이제 주간 아파트 값 매물을 보게 되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만에 0.15%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 1월 마지막 주 0.3%가 넘었던 상승률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23일 이후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두드러진 건 강남 상구입니다. 고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상구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강남구는 0.01%, 사실상 거의 보합,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서초, 송파구도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비강남권인 성동구, 강서구는 여전히 상승세인 건 맞지만 그러나 서울 전역 25개 전 지구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과천입니다. 지난해 전국구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과천이 가장 먼저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산이 높았던 만큼 하락률도 가파릅니다. 지난주 과천시의 경우에는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0.03%포인트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는 지난 2024년 5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 만에 88주 만에 하락세 전환인데 수도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의 원인은 뭘로 분석되나요? 일단 5월 9일 데드라인 휴가입니다. 지금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남는 게 없느니 차라리 지금 깎아서라도 팔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을 통계를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비해서 9천여 건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5월 9일까지 잔금만 내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등기, 계약만 하게 되면 잔금과 등기 시점을 넉 달에서 6개월까지 유예시켜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4월까지 특히나 이 절세 매물이 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집값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왜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임대차 시장은 이미 월세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지금 4대, 전세 시장이 4라면 월세 시장이 6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는 전세난보다 월세난이 더 우려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냐? 네. 다주택자가 지금 세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혹은 반전세로 돌리면서 이 보유 부담을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미룬 실수요자 역시 전세 시장에 머무르면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이 시장의 월세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빌라, 오피스텔, 다주택의 임대 시장이 위축이 돼서 이 저소득층의 이제 월세 부담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규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질타를 하면서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미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 만기가 돌아왔을 경우 만기 연장이나 대환까지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 내는 50%까지만 상환하게 되고 그리고 2년 이내 100% 상환과 같은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우선 이렇게 대출 연장이 막히게 되면 다주택자들 버티지 못하고 결국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대출 압박에 이제 몰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임대료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 전환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들한테 어쨌든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혜택이 지금 실제로 부과됐을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장님은 그 집값 동향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관망세 그리고 이제 하방 압력이 아마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절세 매물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는 그 이유인데요.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거래가 절벽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못 판 사람들은 다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가 이제 세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데요. 정부의 어떤 부동산 개혁 의지가 지속이 된다면 하방 안정화는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뚫었습니다. 지금 뭐 대외 변수나 뭐 뉴욕 증시 동향 이런 거에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5,600선 뚫었거든요. 오늘 5,700에 이어서 종가가 5,808입니다. 정말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중동의 긴장감으로 새벽에 하락했지만 한국 증시는 독주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반도체 실적 모멘텀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미 19만 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94만 원까지 돌파하고 있는데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4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으로 SK하이닉스는 장중 95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되다 보니까 방산, 조선, 에너지주가 약진하고 있고 정부의 이제 정책, 특히나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보험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6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너무 뜨거우면 경계 심리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형 이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등하고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장등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계 심리가 만연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외에도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르면 오늘 밤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빠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만에 하나 무효가 된 이후에 대체 시장으로가 시나리오가 유력한데 이럴 경우에는 미중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5일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증시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머미 무브가 나타나기 위해선 정부는 이제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증시로 유인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부동산은 매물을 내놓고 계약하기까지 석 달, 지금과 같은 계약이 거래가 좀 뜸한 시기에는 6개월,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머니 무브가 확실히 나타났다 단정하기는 좀 이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예적금을 깨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1%, 1, 2%에 머물고 있는 예적금 깨고 있고요. 여기다 네. 가상자산 투자 비중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 B2, 신용융자 잔고 거래가 이제 3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자산이 지금 증시로 쏠리는 건 이건 맞지만 그러나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